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0%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0.4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괜찮은 반등을 보이고 끝이 나서 오늘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그 포지션만 봐도요, 그냥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이제 매도량을 좀 줄이면 개인은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힘에 의해서 어떤 나오는 반등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반등들에서 뭐 외국인이 이 반등을 상당히 이제 액티브하게 주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뭐 매도량을 줄임에 의해서 개인에 의한 어떤 반등의 지금 최근에 지수 형태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면이 지속적으로 있다. 4월 27일 날에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꺾이는 시점부터서도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1,000억 이상씩 계속 팔아 제끼고 있고요. 기관도 뭐 별 다를 게 없고 화끈하게 뭐 한 이틀 연속으로 뭐 1,000억 이상씩 이렇게 매수한 날도 전무합니다. 5월 14일 날 뭐 이날 한 800억 정도 매수한 거를 제외하면 거의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어떤 뭐 지수의 등락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받는 것도 문제지만 뭐 방송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이 지수의 등락을 떠나서 시장 안에서의 어떤 질이 중요한데요. 최근은 시장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공매도가 재개되었던 측면도 있고요. 시장이 좀 안 좋아도 그 안에서 뭔가 좀 정말 강한 테마 한두 개가 형성이 되어주면서 이렇게 갈 때는 그나마 단기 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혹은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나마 할 만한데 뭐 오늘은 이제 물론 뭐 mRNA 테마나 최근에 이제 뭐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된 테마 정도가 강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5월달 정말 매매 난이도가 역대급 최상이다라는 게 제 뭐 이제 매매하시는 주변 지인분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리딩방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막 폭발적인 상승장보다 이런 어떤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 조금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는 강한 면모를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극악의 난이도다 정도는 저는 사실은 체감상은 아닌데 이제 뭐 돌파도 하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요즘 어렵다라고 호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코스닥 기준으로요. 코스피는 지금 뭐 그냥 계속 박스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박스권 하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되는 구간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전혀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121선에서 한번 왼쪽 바닥은 형성이 되어졌고 저는 사실 이때 이렇게 N자로 121선 뚫을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려고 있는 어떤 지금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쌍바닥을 잡았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내일 뭐 그리고 내일 모레는 휴장이니까요. 목요일 날 화요일 목요일장 이렇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렇게 만약에 내일 좀 이렇게 양봉 캔들이 하나 형성되면 요때는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수에서의 어떤 단기 바닥은 이제 바닥이 잡히고 한 2에서 3일 정도 좀 길면은 그 이상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단기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실제로 단기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고 이제 매수에 적극 가담을 했던 게 이제 요 정도 가격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아있는 현금, 이때 저희가 한 60%? 70% 가지고 있었나? 그러다가 이제 남은 현금 30%, 35%인가? 요 정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한 게 요 정도 시점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틀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뭐 이제 익절할 거 뭐 하고, 뭐 한 두세 종목 정도 익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도 비중을 다시 70%에 맞춰놓고 일단은 바닥이 다져지기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황이 뭐 아주 그렇게 저희는 이제 막 나쁜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뭐 이제 수익 낸 종목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내일 뭐 그리고 모레의 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이제 여기 이제 990포인트를 저항대로 두고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좀 상승세가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21일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정도밖에 기대 언덕이 없는 것 같아요. 증시 우리 증시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뭔가 지금 뭔가 좀 축 처져 있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요때 어떤 뭐 이제 지금 어찌되건 시장의 조정에 큰 역할을 했던 IT 반도체 섹터도 좀 이렇게 돌아 나가지고 최근에 그래도 바이오는 나쁘지는 않잖아요. 오늘도 mRNA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또 방금 말씀드린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 테마도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 쪽만 조금 힘을 내준다면, 그러니까 IT 반도체랑 2차 전지 쪽만 힘을 좀 내준다면 바이오랑 같이 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21일 날 있을 정상회담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mRNA 테마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지수가 이제 조정인 것,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안에서 시장이 질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많이 좀 어려워들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수급이 워낙 뭐 이제 테마가 없으니까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mRNA 쪽이 그랬던 것 같고요. 얘네는 제가 유바이오로직스랑 셀리드가 딱 요 자리에 있을 때부터 mRNA 관련 테마로 한번 언급도 좀 드렸던 적이 있고, 이때 당시에는 사실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같이 언급드렸던 게 셀리드랑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딱 세 종목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진원생명과학도 딱 요 정도 있었을 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 백신 임상 진행 중인 기업이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에 좀 이제 돌아 나왔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조금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얘는 추세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이미 한번 임상 테마로 시세를 내고 떨어지는 구간이었고, 얘가 좀 뭔가 새롭게 테마가 엮이려면은 임상 외에 다른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이때 당시에 임상 계획을 변경하면서 한번 출렁였던 적도 있고, 차트도 어찌됐건 조금 좋지 않아서 얘는 별로 안 좋게 보인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요때 정도 됐나요? 이제 노바백스 뭐 관련 테마도 있고 하긴 한데 어찌됐건 얘는 이제 여기 상장 이제 당시에 형성했던 방금 요 정도 가격대를 좀 넘어서야 볼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고,
얘가 뭐 이렇게 셀리드나 유바이오로직스나 진혼생명과학처럼 막 가볍게 시세를 쫙쫙 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얘 두 종목보다는 어 유바이오로직스랑 언급 드렸었던 때가 요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바이오랑 셀리드랑 진혼생명과학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하면서 언급도 드렸던 게 얘네가 그러니까 자체 임상 이슈도 재료도 있지만 mRNA로 엮여 있는 재료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mRNA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뉴스로 좀 슬슬 나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이제 폭발적으로 좀 mRNA 테마가 좋았던 이유는 정부가 mRNA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제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 오늘이 17일이죠. 이제 첫 회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뭐 아이진 그리고 오늘은 이연제약 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오후장에 좀 땡기는 모습 보면서 얘는 이제 원래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해가지고 CMO 관련주로 좀 엮여서 가는가 싶었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mRNA 쪽으로 테마로 분류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리패스도 좀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mRNA 관련 테마가 형성되는 느낌이고요. 얘네는 지금 뭐 악재가 나올 것도 좀 없어 보이고요. 테마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단순 mRNA 관련주로 엮인 애들이 있고, mRNA 관련주이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 임상 진행 중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이제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셀리드도 보시면은 시세가 이제 이때 냈던 게 아니라 처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뭐 대시세를 내고 떨어진 역별 구간이 아니라 새롭게 좀 시세를 내고 있는 구간이고, 진원생명과학은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때 당시에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다. 역배열에서 요렇게 뚫어내서 2만원을 만약에 돌파하면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멘트 드렸었습니다. 요때. 근데 진짜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여기가 이렇게 2만원 딱 갭 뛰어 넘으면서 폭등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으로서는 최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좀 해주시면 되는 상당히 괜찮은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번 주에 뭐 얘기가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이 되어졌었던 모더나 이제 위탁 생산 관련 주들 중에 지금은 뭐 이제 서린바이오가 독보적으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재료의 주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얘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좀 무거워요. 예전부터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뭐 이렇게 호재가 나와도 항상 갭 띄우고 밀리기 일쑤고, 뭔가 시세를 막 이렇게 가볍게 이어가는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렇게 차라리 여기 이제 여기 이 박스권의 상단 구간을 뚫으면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거의 지금 뭐 확정적으로 재료 자체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미국 건너가서 그럼 우리가 미국에다가 뭐 투자를 좀 뭐 할 테니 뭐 백신을 뭐 이렇게 협상 테이블로 올려놓는 뭐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되건 이제 공매도 탓도 있는 것 같고요. 조정이 생각보다 좀 재료는 괜찮은데, 그리고 주말 동안에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쭉 밀리면서 조정이 나왔고, 근데 어찌됐건 요 의미 있는 조금 저항대 구간까지 눌림목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요 정도 가격대 85만원이랑 한 87만원 사이, 요 정도에서는 한번 요렇게 먹을 구간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건 재료는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21일까지 또 이제 시간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괜찮은 눌림목이 형성이 된 것도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큰 거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 나는 화끈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서린바이오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시간에서 이거 4%나 올랐네요. 얘도 뭐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이 가격대 위에서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이 갭 띄우고 뭐 양봉도 나왔다가 음봉도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 정도 가격대에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내일 이제 갭 띄우고 아마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고, 요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이틀 상한가 나오고 첫날 캔들의 저점 구간 정도로 한번 눌림목이 발생이 되면 한번 접근도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가격대, 요 정도 존으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한번 접근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mRNA랑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 테마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장에서 볼 게 그나마 원자재 관련,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테마 정도인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리딩방도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금요일날 여기서 딱 이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가 대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22,000원부터 가격 조정이 상당히 급하게 일어났고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죠. 거기다가 상한가 가고 1일차의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음봉 떨어진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송유관 업체 해킹 이슈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요거가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스라엘이랑 지금 팔레스타인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고 이 부분이 조금 뭐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종가 베팅에 들어갔는데,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와줘서 저희도 이제 익절을 반등 나올 때 하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라서 적당히 그냥 먹고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지금 뭐 유가 관련주는 중앙에너비스가 확실한 대장이고요. 흥구석유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8,5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를 이제 오랜만에 뛰어넘은 거거든요. 상당히 2019년부터 맞고 떨어지고 이때는 이제 살짝 돌파를 시켜놨는데 다시 원점이 되어졌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졌고 요번에 이제 돌파해가지고 확실히 만약에 안착을 좀 하게 되면 요 윗구간에서 이제는 주가 흐름이 좀 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제 유가도 지금 한 70달러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뭐 견해도 많아가지고요. 혹시 얘가 이제 뭐 간다라고 하면은 중앙에는 워낙 이제 얘도 끼가 좋으니까 중앙에너비스가 좀 쉴 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종목 간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한번 갈 수 있을지 그냥 지켜보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 지금 데오에일이라는 종목도 제가 움직임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뽑아 놓고 요렇게 지금 박스권 형태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4,000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만약에 다시 조정이 좀 나오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원자재 테마 중에 목재 가격 상승 관련주로 이건산업이랑 이제 이건홀딩스가 움직였는데, 얘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설탕 관련주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시장을 뭔가 조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더 쌓여주면서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대상이라는 종목도 29,000
한 500원 오늘 뭐 종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크게 밀리지 이렇게 식으로 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뻐기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이 위로 흐름이 한번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이렇게 괜찮죠.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유지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볼만하다. 그냥 관심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게 저희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 중에 뭐 서현이나 뭐 덕성 이런 애들이 최근에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잘 버텨내고 살짝 고개를 이제 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 변곡점에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요렇게. 뭐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다가 요 박스권을 좀 넘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더 좋겠죠. 덕성 같은 경우는 고개를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현 이화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그 최근에 또 이제 뭐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총장도 뭔가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뉴스 추적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재명 관련주는 뭐 카스라는 종목이 뭐 이제 급등했는데 이런 건 우리가 뭐 공략을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뭐 미리 알고 뭐 사서 공략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로또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에이텍 TN이나 뭐 에이텍이나 이런 애들이 뭐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프리엠스나 뭐 동신건설 프리엠스는 살짝 이제 박스권에서 꺾이려고 하는 구간에 있죠.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다. 거기다가 시세도 어느 정도 이제 내기는 냈고요. 그나마 조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에이텍 TN. 원래 이제 이재명 관련주는 대장이었잖아요, 얘가. 에이텍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어떤 뭐, 조금 더 공략하기에는 좀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솔직히 진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워낙 별로고요. 볼만한 테마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RNA랑 모더나 그리고 몇몇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테마 제외하면 정말 뭐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섹터도 없고 대장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킬 때마다 야,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진짜 요즘 같은 장은 사실 별로 그냥 매매하지 않고 쉬는 게 돈 버는 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의 등락을 떠나가지고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거든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현금화 많이 시키는데 주력하시고요. 시장이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 주식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혹은 2주 쉰다고 해서요. 대단히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갈 때는 확실히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도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